안녕하세요. 주말휴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휴예요. 말 그대로 주말 동안에 있을 일들 쭉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 주 동안에 있을 일들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다음 주에는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페덱스와 마이크론, 나이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연준에서 SLR이라고 하는 개정 관련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사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미국 은행들이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규제 때문에 못 하겠는데 이러니까 그래 그럼 연준에서 우리 한번 회의해 볼까?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미국 국채를 사줄 또 다른 누군가가 생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2025 시장 분류 리뷰가 수요일에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에는 독립기념일 7월 4일 휴장이고요. 그리고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것이 7월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네요. 금요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일정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작전이 엄청난 군사적인 성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르도우라는 지역에 폭파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렇게 미국이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죠. 나탄즈, 아스파한, 그리고 포르도우. 이 포르도우 지역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산악 지역이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핵무기를 숨겨놨을 것 같은데, 이것을 뚫고 내려가려면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밑으로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사용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란의 핵 무기 시설을 공격했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확산된 거니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IAEA에서 핵시설 3곳에 대한 공격이 진행된 이후로 방사능 수준의 증가는 아직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왜 이 공격을 했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너지 장관인 것 같은데, 이분이 X에다가 쓴 글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카드의 집이 무너지고 문어의 팔이 잘렸고 이제 우리는 뱀의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평화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당하는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이죠. 그리고 세계인들이 보기에도 여기 종교가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면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조치에서 미국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공격을 당한 이란의 입장에서는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인력 및 자산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 이란이 공격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이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는 모든 미국민들이 우리의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타겟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리고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해서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일 것 같은데, 수중 기뢰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거나 통과하는 선박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원유가 100불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CPI가 4% 이상 급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란이 지금 섣불리 공격을 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이란을 둘러싸고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 등등 해서 엄청난 지금 미국의 병력들이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세게 나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란에서도 그냥 만만치 않습니다. 외무장관이 미국의 이제 공격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위권 조항에 관한 유엔 헌장을 인용하면서 이란은 주권, 이익, 국민 방어를 위한 모든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란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유가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에는 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ST의 에너지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0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원유가 거래되는 시간을 아는 게 좀 중요한데요. 원유 시장이 개장되는 시간은 월요일 아침 7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7시에 일단 유가가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오를지, 그래서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될지는 그때 가서 좀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최준영 연구원님이 이제 그 페북에다 쓴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이란이 바보도 아니고 농축 우라늄을 포르도에다가 계속 놓아뒀다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딘가 분산시켜서 보관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말로 핵을 완성하려는 이란과 이를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진짜 긴 시간 싸움이 시작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쾅 쥐어주고 빠져나오고 싶겠지만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약육강식 뭐 이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참 미국이 그동안 야 이제 뭐 너네 패권 아니래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당했는데, 진짜 제대로 된 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좀 무섭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런 내용들을 김정은도 보고 있을 텐데 김정은 또 무슨 생각할지,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저해한적이고, 최대한 시장의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대비를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PC 물가가 나오는데 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유가의 영향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상되고 있는 물가 수준은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FOMC 회의에서도 지금 최근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까지 당장 7월달에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이란이 만약에 정권이 붕괴되든 정권이 이양되든 하더라도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과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로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 시간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약간 좀 주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일 텐데, 중국 입장에서 그동안 중국과 이란의 25년 전략 협정을 통해서 300에서 400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 돈으로 한 600조, 500조 원, 60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 협력을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석유를 싸게 확보할 수 있고 중동 지역을 진출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기도 하고요. 서방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사이가 좋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친구가 이제 미국한테 한 대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도와준다고 내가 들어갔다 나도 맞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지수를 포함해서 주요 자산군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내용들은 밑에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자, 코스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 기준으로 0.8배가 깨졌던 4월 달에, 근데 지금 1.037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걸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3020선까지 나오면서
코스피가 빨간색이거든요. 닥스가 녹색입니다. 자, 닥스를 이겼다. 독일도 이겼고 주요국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연초에는 그렇다 치고 4월 이후의 성과는 굉장히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들이 좋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좋은 섹터는 역시나 이제 방산입니다. 아마 이제 전쟁 때문에 방산이 또 한 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산과 조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전력기기 섹터도 굉장히 좋고요. 화장품 섹터도 좋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인데 2차 전지는 아직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선 방산을 중심으로 이런 섹터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주가가 좋은데 이제 뭘 사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 섹터 내에서 만약에 전쟁 때문에 조정받는다? 그럼 이제 사셔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을 이제 월요일날 점검해 드렸어요. 시가총액부터 해서 밸류에이션. 그리고 왜 지금 실적이 좋은지라고 생각해 보면 K 변압기가 미국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가장 대표적인 전력기기 회사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HBM 수급 점검한 내용들을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요즘에 한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스타게이트 내용을 보면요. 와, 이 영상을 보면은 반도체를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이닉스도 금요일에 주가가 5% 오르면서 또 역사적 신고가 쓰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은 한 주 동안에 뭐 이런 성과를 보였어요. 구글이 좀 안 좋았고요. 유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좋았고, 뭐 팔란티어 좀 올랐고, 그리고 비자나 마스카드도 좀 10%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녹색이 뭐냐면 AI에 도움받는 섹터, 빨간색이 AI에 피해를 입는 섹터입니다. 이 두 개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AI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베팅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한 뒤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뭐 이때쯤까지만 해도 와 이게 좀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120불 넘어선 이후로 불과 일주일 만에 240불 2배나 올랐습니다. 시가총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 이 미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서클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오히려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지난주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 통과도 그렇고요. 이거는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JP모건 리포트가 촉발된 화요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정우 AI 수석이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AI 골든타임이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주가도 지난주에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K-팝 리포트를 낸 것을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메가 IP로 인정받는 K-팝 아티스트가 4팀 있는데 앞으로 어떤 팀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가 있었는데 또 없어졌어요. 지금 왜냐하면 VIG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미용기기인 비올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상장 폐지시켜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모든 것들은 어쨌든 숫자가 많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데 숫자가 줄어들면 가치가 올라가요. 비올 같은 미용기기 회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미용기기 회사 없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또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좋은 아이디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너 경찰 안 한다며, 니네 뭐 패권도 엄청 약해진다며, 너 빚도 많다며, 뭐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듣고 막 하다가 한번 이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냥 화를 한번 착 낸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인 것 같아요. 달러 뭐 별거 아니라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두가 지금 달러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5년 이후로 달러 약세에 대한 베팅이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JP모건까지 숏 달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숏 달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달러가 강세였다가 지금 이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약세가 됐는데 좀 더 약세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숏 달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6월달이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2026년을 생각했을 때 2026년에는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은 또 한국 주식이 엄청 또 좋은데 미국 주식에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인 것 같은데 흔들리지 마시고 성공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